준비된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던 오늘 우리 시장, 먼저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지 함께 만나보시죠. AI 거품론 부각에 국내 증시 급락, 투자자 대응 전략은? 이라고 첫 번째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전일에 미국에서 AI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나오면서 3대 증시 일제히 밀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더 큰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오전장의 경우에는 5% 넘게 밀리면서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 외국인 수급의 이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이번 주에만 코스피를 5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담고 있었던 코스닥도 오늘은 6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 MSCI 사우스코리아 ETF인데요. 이 ETF에서도 외국인들 강력한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IB도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향후 2년간 약 20% 수준의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러한 조정이 장기 강세장에서는 조금은 정상적인 특징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재편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앞으로의 대응 전략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 장을 바라보면서 과연 두 분은 어떤 전략을 짜셨을까요? 두 분의 보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띄워주시죠. 자, 두 분의 답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 분은 사자성어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한 분은 또 신조어를 써주셔서 상당히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껄무새가 되지 말자라고 써주셨고요. 교각사루라는 이야기도 적어주셨네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때 살 걸, 뭐 그때 팔 걸 그렇거든요. 제가 지인한테 하이닉스가 47만 원, 40만 원 정도일 때 사라고 했었는데 예. 이제 50만 원 넘어가 60만 원 찍으니까 그때 살 걸 이러더라고요. 그때 살 걸 했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못 사고 또 지나고 나면 나 그때 샀어야 되는데 코스피 6% 빠질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반복 껄무새가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네.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정말 패닉 셀링을 할 정도로 마이너스 6%까지 지수가 빠졌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수 자체가 5% 이상 빠지는 거를 연간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저는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이 타이밍에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장 회복됐을 때 수익이 나니까 5%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패닉 셀을 할 게 아니라 지수에 대한 베팅이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늘 얘기하지만 공포에 사라라는 뭐 격언도 있고요. 오늘 공포에 사셨던 분들은 하루장만 두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각사루라고 적어주셨는데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첫 방송이라서 괜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멋지게 써보셨습니까? 네, 한번 있어 보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부터는 좀 다를 거예요. 네. 일단 뭐 교각사루가 워낙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또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사소한 어떤 결점을 고치려다가 큰 걸 잃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오늘 똑같았거든요.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국면에서 과연 이거를 이제부터 증시가 이제 변곡이 나오면서 꺾일 것이냐. 두려움에 좀 빠진 그 고객분들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뭐 이런 조정 한 번에 좀 불안해서 뭔가 작은 어떤 손실을 피하려다가 계좌 자체를 망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 사자성어를 썼는데 사실 워낙 증시 자체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던 국면에서는 늘 전통적인 강세장에서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 이후에 보통 조정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역시나 시장에서 강력한 유동성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강력한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런 흐름들이 장 초반부터 오후장까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한두 차례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온다? 역시나 이제 패닉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현상에 따라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두 분께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우리 증시의 힘을 좀 믿는 듯한 이야기를 건네주셨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그러면 뭐 어제 미국장 그리고 오늘장에서의 우리 증시의 하락을 불러일으킨 뭐 그 중심에는 역시나 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들리는 AI 거품론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이제 빅쇼트로도 알려졌던 그 인물이 또 AI 거품론 쪽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고 오늘 장에서도 사실 많이 밀렸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됐는데 AI 거품론 잊을만하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저께 제가 위장을 보면서 그때 F13이라고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공개되잖아요. 근데 마이클 베리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엔비디아나 특히 팔란티어 이 전체 50% 비중 공매도 때렸다. 이게 나오면서 또 했는데 예. 사실 저는 그분이 이제 한 번 이후로는 잘 수익을 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AI 버블론이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AMD가 이제 엔비디아를 막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AMD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AMD의 실적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나왔던 거죠. 일단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기대치를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AI용 GPU인 IM300 시리즈가 있는데 이 판매가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로 따라잡기를 바랬으나 사실 성장 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야 이게 조금씩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부진한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를 공급하는데 무려 올 들어서 주가가 거의 7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날수록 뭐 서버, 랭각 시스템 필수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랑 이익 성장이 모두 예상에 못 미쳤고 이 또한 분기 전망을 굉장히 보수적인 톤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서버 주문이 실제로 줄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성장 정점이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AI 버블이 어떤 논란이 일게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논란은 우리가 계속 지난 3년간 반복돼 왔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11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저는 그 보별 논란을 더 확정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사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많이 오르지 않고 그냥 괜찮았다라고 하면 뭐 AMD가 분기 가이던스를 조금 우려스럽게 냈다고 한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조금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했든 이게 조금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봤다 보면 거의 주가가 7배 정도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긍정적인 어떤 가이던스가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이 촉발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3천 넘어서 4천까지 올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상당했던 걸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조금은 소외됐던 걸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4천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하는 경향이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오늘 연이틀 2조 원 넘는 순매도가 나와서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외국인 팔 때가 되니까 팔지 않았나. 그냥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도 결국에 같은 이제 투자자라고 좀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지난 9월과 10월 국면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중심으로 1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강하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뭐 시장 자체가 워낙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고 그들이 또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지수를 견인을 했었는데 과연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지수가 꺾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도 이제 유동성 랠리가 있었을 당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코스피의 월봉 차트예요. 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딱 요 구간입니다. 그 V자 반등이 나왔었던 해당 2020년 3월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박스권 나왔던 구간이 8월과 9월과 10월이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지수의 V자 반등을 만들었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고 8월, 9월, 10월은 일부 좀 쉬어가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좀 횡보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줬던 수급 주체가 당시에 개인들이었습니다. 예. 한 달 내내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떠나갔었던 외국인 매수가 다시 한번 12월부터 다시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워낙 이제 가파른 상승 이후에 일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온다. 뭐 지수 자체는 횡보할 수 있어도 이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힘 자체는 유동성이라고 결국 생각을 합니다. 증시 예탁금만 본다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지금 11월 3일자 기준으로 거의 86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예탁금 자체가 유동성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 자체는 여전히 견고할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는 외국인과의 어떤 수급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동안 강했던 주도 업종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라든지 중소형주 중심으로 11월, 12월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 외국인이 좀 떠나갔다?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곧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